자, 여러분,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 좋아하시나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그중에서도 아마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법칙입니다. 바로 제36법칙, 가질 수 없는 것은 경멸하라인데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모순 속에 숨겨진 진짜 지혜,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보시죠. 이 법칙의 핵심,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을까? 보통 복수라고 하면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법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무시가 최고의 복수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오늘 바로 이 역설 뒤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심리와 전략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심이라는 게 사실은 화폐와 같다는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왕처럼 행동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유명한 신포도 전략도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전략의 치명적인 함정인 위장한 늑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걸 극복하는 대가의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내면의 싸움까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관심이라는 화폐입니다. 이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딱 한 가지, 가장 근본적인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는 그 관심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강력한 자원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관심은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권력의 한 형태죠. 마치 돈이나 시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관심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순간 말 그대로 게임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신경을 쓴다? 그건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당신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한쪽은 관심을 주는 경우, 다른 쪽은 관심을 거두는 경우입니다. 보세요.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내가 발끈해서 반응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 나는 그 비난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네 말이 나한테 영향을 미쳤어 라고 인정하는 셈이죠. 근데 만약에 그냥 완벽하게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난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은 칼을 휘둘렀는데 내가 그냥 휙 피해서 허공을 가르게 만드는 거죠.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무시의 힘. 이론은 알겠는데 이걸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왕처럼 행동하라는 건데요. 이게 재밌는 게 그냥 외부의 적을 상대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저지른 실수를 다룰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와, 이 문장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왕이 시선을 주는 것만이 의미를 갖고 왕이 외면하는 것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건 그냥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상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엄청난 심리적 공격입니다. 상대는 어떻게든 내 반응을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나는 마치 그 사람이 투명인간인 것처럼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상대가 느끼는 그 무력감, 상상이 가시나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그 유명한 독설가 조지 버나드 쇼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말싸움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조차도 침묵만큼은 가장 견딜 수 없는 반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비판보다, 어떤 날카로운 말보다 완벽한 무시가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좋아요. 외부의 적을 상대하는 법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만약에 그 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실수라면 어떨까요?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보통 우리 실수하면 어떡하죠? 막 당황해서 빨리 사과하고 변명하고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본능이죠. 하지만 이 법칙은 바로 그 본능을 거스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사소한 실수에 허둥지둥 변명하고 사과하는 건요, 마치 확성기를 들고 여러분, 저 여기 좀 보세요. 제가 방금 실수했어요. 라고 소리치는 거랑 똑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어모으는 거죠. 대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경멸적인 기품을 가지라고 합니다. 마치 이런 먼지 같은 일이 있었나 하는 태도로요. 내 위대한 길을 가는데 발에 걸린 작은 돌멩이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태도 말이죠.
이 과잉 반응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바로 워터게이트 스캔들입니다. 시작은 사실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펜타곤 문서가 조금 유출된 거죠. 그런데 당시 키신저가 여기에 완전 과잉 반응을 합니다. 비밀 조직까지 만들어서 유출을 막겠다고 나선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비밀 조직, 배관공들이 워터게이트 호텔에 침입했다가 걸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작은 구멍 하나 막으려다가 댐 전체를 무너뜨린 꼴이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자, 이제 또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적이나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겪는 상황이죠. 바로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결국 갖지 못하게 됐을 때, 이럴 때 이 법칙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네,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이솝우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이, 저 포도는 어차피 실 거야. 이 전략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실망감을 드러내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나 졌어요 하고 온 세상에 광고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내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는 최악의 수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그냥 정신 승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아주 빠르고 단호하게 판을 뒤집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 초대를 못 받았다고 쳐요. 그때 어떻게 나를 뺄 수가 있어? 하고 실망하는 대신 아, 거기? 요즘 누가 그런 데 가? 하고 무심하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어때요? 순식간에 거절당한 사람에서 그 모임을 평가하는 심판관의 위치로 바뀌어버리죠. 이게 바로 재구성의 힘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이 무시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만병통치약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만약 이 전략을 잘못 사용하면요,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완전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칙에는 아주 중요한 경고가 따라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걸 무시해도 될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작은 문제가 만약에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라면 그럼 어떡하죠? 내가 무시하는 동안 그 문제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라서 결국 나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이 법칙을 사용하는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이 위험을 아주 뼈아프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가 바로 체사레 보르자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탈리아에 힘께나 쓴다는 군주들은 이 젊은 보르자를 그냥 교황아들 정도로 생각하고 완전히 무시했어요. 애송이, 심부름꾼 취급을 한 거죠. 하지만 그들이 보르자를 비웃으며 무시하는 동안 그는 뒤에서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주들이 쟤 좀 이상한데? 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버린 뒤였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뭘 무시하고 뭘 주시해야 하는가? 이 어려운 딜레마에 대한 해답이 바로 대가의 기술입니다.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냉철한 바로 이중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겉으로는 경멸하되 속으로는 경계하라. 마치 우아한 백조처럼요. 물 위에서는 세상 평온하고 고고한 척하지만 물 밑에서는 쉴 새 없이 발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주시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진짜로 모든 걸 무시해버리는 건 전략이 아니라 그냥 자살행위입니다. 결국 이 법칙의 고수가 되느냐 마느냐는 바로 이 선별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내 앞에서 시끄럽게 지저대기만 할 뿐 실제로는 아무 위협도 안 되는 개와 지금은 조용히 숨어 있지만 언젠가 내 목덜미를 물어뜯을 늑대를 구별해내는 능력. 바로 이 냉철한 현실 감각이야말로 진짜 대가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외부 세계를 향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법칙이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원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지 못하게 됐을 때 에이, 저건 별로야 라고 경멸하기로 마음먹는다고 칩시다. 그 선택이 과연 나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상처받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일시적인 방패, 그러니까 일종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그 선택이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그 욕망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진정한 자유를 향한 쇳고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과연 자기 기만일지 아니면 더 높은 차원의 자유로 가는 길일지 정답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직접 찾아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